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공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읽었던 책과는 조금 다른 특색 있는 책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태주 시인께서 쓰신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라는 산문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글을 이렇게 예쁘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느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시인답게 문장이 아름답고요, 참 고운 그런, 문장에도 곱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운 글을 쓰시는 그런 시인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이런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002년에 나태주 시인께서 지으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당시에 광화문 내거리 교보문고에 이렇게 걸개 그림으로 걸려 있어서 거의 국민시가 되다시피 유명해진 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친숙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뭔가 감동이 밀려올 것 같은데 이런 감동을 시에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께서 이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 이 책을 편지 형식으로 쓰셨어요. 아마 제자 중에 은영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은영이라는 분에게 시란 이런 것이다, 또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감성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또 그런 거를 배우고 연습하고 또 직접 실행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신 책인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그리고 또 마치 연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렇게 조근조근 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책에서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시인해 줄 때만 시인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시인이, 그러니까 좀 중의적인 언어로 시인이라는 걸 썼죠. 시인, 인정하다 할 때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시인할 때만 시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그런 문장을 쓰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시인다운 어떤 멋들어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문장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고, 참 누구든지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이 책에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꾹꾹 감정을 누르고 뭔가 서술하듯이 쓰는 거는 시가 아니라 그건 산문이고요. 시는 내 마음속에 응축됐던 그런 감정들이 툭 하고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터진 감정들이 글로 쓰여지는 게 바로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스러워야 하고 또 호기심 어린 눈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쏟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라도 시인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은 책에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봅니다. 시 쓰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언제나 새롭게 보고 때로는 놀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문득 깨어 혼자서 울다가 눈물 어린 눈을 씻으며 주변을 살피는 어린아이입니다. 겁이 많고 호기심 많은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시인입니다. 이렇게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호기심 어린 마음들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감정들이 툭 터져 나와야 바로 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군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라는 은영 씨에게 이제 편지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영 씨도 알다시피 인도나 티베트 사람들의 인사말에 나마스테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내 마음에 척 들어오는 것은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합니다. 와 당신 안의 신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에요. 이 말들을 받아 나는 이렇게 고쳐서 말하고 싶어요. 내 안의 시가 그대 안의 시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안의 시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는 모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나마스테 가지고도 나마스테의 그 뜻을 가지고 또 시와 이렇게 접목을 해서 또 시인만의 새로운 그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참 예쁜 문장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버킷리스트로서의 시쓰기라는 그런 글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고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배우라. 죽고 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고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배우라. 이 말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정한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한 번 써서 자기 이름과 함께 세상에 남긴 글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유일본이요 영원히 사는 목숨으로서의 생명체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글쓰기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그 글쓰기를 이 위대한 글쓰기를 죽기 전에 꼭 버킷리스트로서 해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쓰기. 저도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글이란 위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는 느끼는 글이고 감정이 글의 주된 바탕이 되며 감정의 질서를 따라 글이 전개됩니다. 이에 비하여 수필은 생각하는 글로 생각이 주된 글의 바탕이며 생각의 질서를 따라가며 소설은 이야기하는 글로 일과 인물이 글의 주된 바탕이며 사건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이러면서 작품, 각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이 주가 된 그 글이 바로 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시는 짧고 간결한 글이어야 하고 힘있는 글이어야 하고 값진 글이어야 하고 마음이 담긴 글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중간중간 우리 선생님의 시를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참 마음에 와닿던 시가 하나 있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태주 선생의 안부라는 시인데요.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네, 안부라는 시인데 보고 싶었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감정들을 좀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들도 이 시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행복투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바로 여기 지금 그리고 당신. 이 네 줄이 전부입니다. 행복투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이 네 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그리고 당신. 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당신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좀 무미건조할 텐데 시로 쓰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 시인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남편에게 시 쓰기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쓴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남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남편. 어디 갔냐고요? 우리 남편은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시 주우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잘 모르겠지만요. 어제는 갑사 쪽, 오늘은 논산 쪽이라나 봐요. 꼬치꼬치 물으면 안 돼요. 그걸 나는 알아요. 배낭 메고 자전거 타고 신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메고 간 배낭 가득 실을 담아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2007년에 우리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시인의 아내이신 김성애님께서 지은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가 이제 전문가의 시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읽은 저로서는 참 예쁜 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에 대한 어떤 생각들, 시인이 생각하는 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시인께서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는지, 또 아까 은영이라는 그 제자에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시를 한 편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를 쓰게 된다면 이 나태주 시인의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시집도 좀 많이 읽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참 시라는 게 뭐 읽어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분석하려고 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도 정말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